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상황, 단순히 운이 나빠서 생긴 일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폭풍의 전조일까요? 결론부터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을 뒤흔들고 있는 딥시크 V4 소식은 결국 단기적인 변동성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들, 즉 핵심 인프라와 플랫폼 기업들의 거대한 항로를 바꿀 만한 사건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저는 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기회의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딥시크 V4 이슈를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불과 작년이었죠. 중국에서 날라온 딥시크라는 이름의 충격파가 나스닥을 한번 처참하게 무너뜨렸던 그 순간 말입니다. 당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단 하루 만에 6천억 달러 가까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6천억 달러라니 이게 정말 현실적인 숫자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그때 시장 곳곳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버블은 끝났다, 미국 빅테크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 같은 비관론이 쏟아졌습니다. 그 공포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인 지금 2026년 2월 18일 우리는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모델인 딥시크 V4가 설날 시즌에 맞춰 출시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마자 나스닥은 마치 조건반사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작년에 그 끔찍했던 기억이 떠오를 수밖에 없겠죠. 또 그때처럼 인공지능 공포장이 오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핵심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번 딥시크 V4가 시장에 주는 충격은 작년의 R1 사태와는 그 성격부터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둘째,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기업들의 장기적인 방향성은 이런 이벤트 하나에 흔들릴 만큼 가볍지 않다는 것이죠. 잠시 시간을 뒤로 돌려 작년의 딥시크 쇼크를 복기해 볼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무서워했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지금의 상황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1월 말이었죠. 중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가 말도 안 되게 낮은 비용으로 엄청난 성능을 내는 모델을 내놓았습니다. 그때 시장을 지배했던 공포의 본질은 미국 빅테크들이 쏟아붓고 있는 그 천문학적인 투자가 다 헛짓거리였나 하는 의구심이었습니다. 나스닥은 하루 만에 3% 넘게 폭락했고 엔비디아는 무려 17% 가까이 빠지며 시총 5,800억 달러에서 6천억 달러 사이가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당시 우리가 느꼈던 공포는 크게 두 가지 축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이고 지정학적인 충격이었죠. 미국이 그렇게 꽁꽁 막아놓은 고성능 GPU도 없이 어떻게 저런 저사양 칩으로 이런 성능을 뽑아낼 수 있지? 하는 경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더 치명적이었는데 바로 투자 회의론이었습니다. 중국이 저렇게 싸게 만드는데 미국 빅테크들이 매년 수백억 달러씩 쓰고 있는 자본 캐펙스는 과잉 투자 아니냐? 라는 논리였죠. 당시 S&P 500 시총의 40% 이상을 테크 기업들이 지고 있었으니 인공지능 스토리가 무너진다는 건 곧 시장 전체가 무너진다는 소리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시나요? 결국 엔비디아를 비롯한 핵심 종목들은 그 고통스러운 조정을 견뎌내고 다시 보란듯이 회복했습니다. 딥시크가 미국 기업들의 뿌리를 흔들지는 못했던 것이죠. 결국 그때의 폭락은 인공지능 버블의 붕괴가 아니라 과열된 가치평가와 공포 섞인 뉴스가 만나서 만들어낸 단기적인 쇼크였을 뿐입니다. 이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그 양상은 매번 조금씩 다르니까요. 그럼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딥시크 V4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도대체 이번에는 뭐가 다르길래 시장이 또 들썩이는 걸까요? 이번 버전은 타깃이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코딩과 에이전트 특화 모델이라는 점이죠. 특히 긴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 즉 롱 컨텍스트 코드 작업에서 GPT나 클로드 같은 미국계 모델들을 능가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내부 벤치마크에서는 100만 토큰이 넘는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도 코드 생성과 수정 성능이 압도적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출시 타이밍을 보세요. 작년 R1 때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는 설 연휴 시즌 2월 중순 전후를 딱 겨냥했습니다. 2월 17일에서 18일 사이라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돌고 있으니 시장 입장에서는 작년의 시나리오가 그대로 재현되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시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우선 인공지능 코딩 및 개발 도구 시장을 딥시크가 다 먹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걱정입니다. VS 코드 플러그인이나 기터브 코파일럿 같은 서비스들의 설자리가 좁아지면서 마진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죠. 또한 이런 고성능 모델이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에 풀린다면 지금의 인공지능 서비스 구동 모델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사라진다는 뜻이니까요. 결국 이 모든 걱정은 다시 하나
하나의 화살표로 이어집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GPU에 들어가는 그 엄청난 돈이 다 낭비가 되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죠. 그래서 오늘처럼 나스닥이 출렁이고 관련주들이 한꺼번에 눌리는 장면이 연출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번 딥시크 V4는 인공지능 전체 판도를 뒤집는 게임 체인저라기보다는 특정 영역인 코딩과 에이전트 분야에서 아주 잘하는 선수가 한 명 더 등장한 것에 가깝습니다. 패러다임의 붕괴가 아니라 경쟁의 심화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공들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지금 이 폭풍우 속에서 어디에 서 있을까요? 먼저 엔비디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중국이 저성능 칩으로 모델을 만들면 엔비디아 칩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논리가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후에 나온 결과는 정반대였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딥시크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엔비디아 GPU를 쓰고 있을 것이다. 아마 H100이나 호퍼 시리즈를 5만 개 이상 불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딥시크 같은 기업조차도 결국 그 대단한 모델을 학습시키고 돌리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칩이라는 캔버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V4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델이 아무리 효율적이고 저렴해도 그걸 돌릴 대규모 GPU 클러스터와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는 필수적입니다. 딥시크가 점유율을 늘리든 이에 대응해 미국 빅테크들이 더 괴물 같은 모델을 내놓든 그 모든 싸움의 밑바탕에는 GPU라는 공통된 인프라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공포는 실체가 조금 어긋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이익이 사라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단지 지금 주가가 너무 비싼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딥시크라는 핑계를 만난 것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여러 리서치 기관에서는 딥시크 V4 출시로 주가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 조정이 끝난 뒤에는 다시 매력적인 매수 기회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딥시크는 엔비디아를 죽이는 적이 아니라 오히려 인공지능 생태계를 키워서 엔비디아의 칩을 더 많이 쓰게 만드는 고객이자 생태계 참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테슬라는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다들 아실 겁니다. 테슬라는 인공지능을 물리세계에 구현하는 로보틱스 플랫폼 기업입니다. 자율주행부터 옵티머스 로봇, 에너지 관리까지 그 영역이 어마어마하죠. 이 회사의 핵심 가치는 모델의 파라미터 개수가 몇 개인지, 벤치마크 점수가 몇 점인지에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도로를 달리는 수백만 대의 차량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를 학습해서 물리적인 움직임으로 바꿔주는 구현 능력에 있습니다. 딥시크 V4가 코딩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경쟁력이 꺾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런 강력한 코딩 모델들이 등장할수록 테슬라 입장에서는 내부 소프트웨어 개발 속도가 더 빨라지고 효율이 올라가는 긍정적인 효과가 셉니다. 물론 시장은 인공지능이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모든 성장주를 담아두었기에 나스닥이 빠지는 날에는 테슬라도 같이 매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업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이 망가진 게 아니라 단순히 투자자들의 심리와 기계적인 매매가 만들어낸 현상이라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딥시크 V4는 우리 시장에 장기적인 상처를 남길까요?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중장기적인 변화입니다. 딥시크 V4가 정말로 고성능을 저렴하게 공급하게 된다면 시장에는 세 가지 큰 흐름이 나타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활용 단가의 하락입니다. 코딩이나 문서 작업 비용이 내려가면 더 많은 기업과 개발자가 인공지능을 쓰게 될 것이고 이는 수요의 폭발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서비스 간의 경쟁 심화입니다. 단순한 소프트웨어나 API 장사를 하던 기업들은 마진 압박을 받으며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프라와 플랫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데이터 센터, GPU, 전력, 냉각, 그리고 실제 사용자와 데이터를 쥐고 있는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올수록 그 중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딥시크 V4는 인공지능의 확산 속도를 늦추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도를 미친 듯이 가속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유하자면 더 싸고 좋은 엔진 오일이 시중에 풀린 것과 같습니다. 엔진 오일 값이 싸졌다고 해서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망하나요? 아니죠. 오히려 사람들이 차를 더 많이 끌고 다니게 되면서 엔진 수요는 더 늘어나는 법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며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는 것을요. 단기적인 뉴스의 소음에 일일이 반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큰 흐름을 놓치기 마련입니다. 지금 나스닥이 흔들리고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 여러분은 그 너머에 있는 구조적인 성장을 보셔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며 딥시크는 그 물결을 더 크게 만드는 하나의 파도일 뿐입니다. 오늘의 이 변동성이 훗날 차트를 돌려봤을 때 아주 작은 점 하나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데이터 속에서 어떤 미래를 보셨나요? 제가 공유해드린 저만의 관점과 철학이 여러분의 투자 지도에 작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